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문제를 놓고 여당 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중진 의원들이 오늘 오전에 이 문재인 대표를 만나서 재신임 투표를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일 모레는 천정배 의원이 신당 창당을 선언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죠. 야당의 내용 상황도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 교수님. 예. 어제 오후에 3선 이상의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예. 의견을 모았죠. 예, 예. 이제 혁신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예, 예. 문재인 대표가 조금 양보를 해서 예, 예. 재신임 카드를 철회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예. 이게 굉장히 조금 더 이제 문재인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글쎄요. 압박하는 걸 수도 있고요. 문재인 대표가 세 가지 차원의 신임을 받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혁신안 통과, 그다음에 당원들의 그 민심,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민심까지 하면 이 정도면은 당을 내가 살리고 하자 하는 그 뭐 진정성이라든지 재신임 여부에 대한 뭐 국민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당 중진들 입장에서 보면은 혁신안이 통과됐고 물론 그 과정에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뭐 형식적으로는 만장일치로 비주류가 그 퇴진한 가운데 했고요. 그래서 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당원 투표를 할 때도 그럴 거고 국민 여론조사 할 때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당내 갈등들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고 어느 정도 타협점을 좀 마련해서 네. 아니면은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조사까지 해야 되느냐, 당내 문제를 갖다가요. 네. 그래서 당원들에 대한 투표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정도로 하고 봉합을 하고 이제 정책 이제 그냥 혁신 외모만 꾸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뉴파티 비전모에서 나온다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당의 결속을 하고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당 중진이라든지 현역 의원들이 갖고 있는 뭐 공천 탈락의 불안감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좀 챙기면서 좀 당을 운영해 갔으면 한다라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제 혁신안 통과를 앞두고 강수로 꺼내들었던 재신임 카드 거둬들이기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재인 대표 입장에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표 본인의 입장에서는 거둬들이기가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교수님 설명하셨지만 지금 중진 의원들도 철회해줬으면 어떻냐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비노 입장에서도 이미 혁신안을 통과했는데 재신임까지도 꼭 필요하냐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내에서 굳이 재신임까지 하지 않아도 이미 혁신안 통과만으로 문재인 대표에게는 상당한 힘이 실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굳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의 갈등을 다시 한번 더 불을 붙이면서 재심 투표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그 재심 투표를 계속했을 때에는 비노 입장에서는 이미 혁신안 통과됐는데 그럼 공천안이 지금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것을 더 초강경으로 밀어붙여서 재심 투표까지 받아서 내가 거기에 대한 권한까지 더 얻어서 이제는 이 공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아무 말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로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내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것을 이 공천안을 끌고 나가겠다는 의도가 있으시다면 이제는 중진 의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재신임 투표 같은 것들은 철회하고 다른 더 좋은 안을 만들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나은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비주류 측의 의견을 많이 우리 최단희 변호사께서 네. 이제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 근데 문 대표 입장에서는 뭐 비노계, 뭐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특히 이제 안철수 전 공동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 지난 그 보궐선거에 대한 어떤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아직까지 문재인 대표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진정한 혁신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흔들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 대표 입장에서는 이 재신임 카드를 그냥 접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마찬가지 총선이 있고요. 뭐 문재인 대표도 뭐 문재인 대표 그리고 크게 보면은 친노라는 주류 계급이 내후년에 대선에서 어떤 카드를 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총선이 20대 총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0대 총선에서 가급적이면 뭐 혁신위의 전략공천 뭐 이런 것도 포기 안 하는 이유 중에는 많은 현역 의원들이 지금 의문을 제기하듯이 정치 신인들 그리고 친노 중심의 인사들이 대거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안철수 의원도 새를 키워야 됩니다. 20대 총선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면적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 하려면은 여러 가지 단계의 어떤 신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당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이해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어떻게 있는 것 보면 이제 같습니다. 공천권의 어떤 지분 확보를 위해서 그렇죠. 서로 어떤 예. 기싸움 뭐 그렇죠. 이런 것 아니라는 그런 것 아니라는 이제 분석이 많던데요. 결국은 문재인 아마 대표가 어떠한 방식을 취하더라도 지금 당의 주류고 절차적인 게 있고 네. 그다음에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 대표권은 갈 거고 실질적인 정치적인 재신임 문제는 아마 20대 총선 결과를 놓고 아마 네. 실질적인 정치적인 재신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복잡 다단한 상황에서 천정배 의원이 또 모레 신당 창당을 공식 밝힐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과거의 사례를 보면 흩어졌다 모이고 뭐 이런 사례를 우리가 예. 많이 봤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번에 좀 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야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있는 야권에서 일부가 분열돼 나가는 형태니까요. 예. 뭐 야권 전반적으로 볼 땐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신당이 출연해가지고 제3당이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경우가 굉장히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역구를 뽑는 선거가 1등만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3등 정도 아니면 군소정당 후보들이 지역구에서 그 의석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계파 갈등 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중도 신당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범중도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뭐 호남신당 이런 식으로 전국적인 정당에 아직 느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범중도 신당 그리고 전국 정당의 어떤 이미지를 창출하지 못하는 이상은 제3 신당이 시도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보입니다. 네.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혁신안은 통과가 됐지만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의 불신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고 또 야권에서 이 새로운 신당이 출범되면 계속해서 이 어순한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